이번에는 좀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1번으로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볼 것은 교차 접종인데 교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접종한 다음에 화이자를 접종하는 교차 접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교차 접종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단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케이스인데요. 근데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백신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차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더 높았으리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처럼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그 백신을 심지어는 교차 접종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오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수익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더라도 백신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까지는 또 백신 개발이 되더라도 한 개 제약사가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가지고 딱 하나의 백신만 내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차 접종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교차 접종의 효과라던가 혹은 안전성에 대해서 백신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 국면에서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백신 접종 일정이라든가 그 국가의 백신 접종 계획 때문에 교차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 백신 전문가들이 가설처럼 가지고 있었던 교차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에도 영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스페인 같은 곳에서 교차 접종의 효과들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을 했을 때 화이자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했을 때보다 세포성 면역이라던가 혹은 항체 면역과 같은 전반적인 면역 반응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에 대한 효과가 더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엇갈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 화이자를 접종한 교차 접종의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화이자보다 이상 반응의 빈도는 약간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영국의 연구 결과인데 또 독일의 의료 종사자 326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1, 2차 화이자를 접종한 것보다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를 접종했을 때 전신 이상 반응은 약간 더 낮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앞으로 추후에 더 대량 접종이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부작용이라고 하는 이상 반응의 빈도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러스 벡터 방식, mRNA 방식, 단백질 재조합 방식 여러 백신이 있는데 이렇게 섞어 맞는 거는 인류 감염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차, 2차를 이렇게 다르게 맞는 거? 그렇죠. 같은 백신, 이게 사실 에볼라 때 좀 시도가 되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얀센에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고 이제 교차 접종을 이제 한번 시도를 했었고 사실 그런 데이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차 접종에 대해서 좀 부담 없이 좀 시도를 하는. 에볼라 때 있었군요, 그런. 근데 그때는 사실 바이러스 벡터 백신끼리 비교 교차 접종이니까 조금은 약간 다르기는 했었는데 어떻든 이런 교차 접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국내 연구진들 그렇고 해외 연구진들이 동물 실험에서는 꽤 효과가 있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논문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한테 실제 연구가 돼가지고 실제 투여해 본 거는 사실 거의 처음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된 이렇게 거거든요. 대규모로. 대규모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 중에는 일부는 이제 좀 어떻든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 특히 장기 이상 반응에 대한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구도 필요하고 체크도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가 어떤 백신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좀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혹시 미래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와서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 팬데믹 국면이 또 뭔가에 의해서 이게 생기면 그때는 이런 교차 접종에 대한 시도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실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연구 자료가 쌓여 있고 사실 백신도 여러 개 만들어졌고 또 같이 교차 접종도 해봤고 각각의 이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분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 자체의 개발이 아주 이제 빠른 형태로 될 수도 있고 또 백신 회사들끼리 합종 연행하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가능하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 백신 산업과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갖춰야 될 예. 부분들은 이제 mRNA 백신 계열에 대한 연구 역량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실 만들 수는 있는 기술은 있는데 이게 다 특허가 걸려 있다 보니까 상용화할 수 있는데 많이 배리어가 되게 많은데 이제 국내 자체에서의 이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런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mRNA 백신 외에는 다른 백신에 대한 기술력은 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국내가 백신의 허브 역할들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교차 접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시작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고 또한 우리나라 백신 기술 어떤 백신 기술이나 백신 과학에 대한 진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재갑 교수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7월 15일 날 교차 접종 대상자거든요. 야, 1차 1차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이제 화이자.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차 접종한 다음에 이상 반응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후기를 또 자세하게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를 이룬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개인으로 좁혀오면 이렇게 강 기자님처럼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를 맞는 대상이 되신 분들은 1차 때는 나는 괜찮았는데 2차 화이자 맞고 반응이 좀 더 세게 오는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에서 좀 대규모 데이터가 좀 예. 나오고 있죠. 근데 1차, 그러니까 아스트라 이상하게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이상 반응 빈도가 다른데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빈도가 높잖아요. 근데 영국은 이상하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전체 2번 맞는 게 빈도가 제일 낮고요. 화이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1차하고 화이자 접종했을 때 화이자 2번 맞는 거랑 비슷한 수준 정도의 이상 반응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다만 거기서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 이상 반응의 빈도는 훨씬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 그냥 접종하고 하루 이틀 정도가 조금 힘든 정도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스트라 예. 접종 1차하고 1, 이틀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화이자 접종하고도 1, 이틀 정도 고생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영역에서 이상 반응이 온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네. 분들 또 계실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이내에 일단 혈전증,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상 반응은 1차 접종 후에 좀 혈전증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 동안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화이자로 2차 접종했을 때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접종했을 때 예. 심근염 빈도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에 화이자로서는 1차 접종이니까 이러고 나서 심근염이 빈도가 올라갈까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해요. 어떻든 간에 이제 심근염이 생겼을 경우에 호흡곤란이 예. 오거나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숨을 쉬고 내쉴 때 가슴이 뻑뻑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심근염에 되고 주로 10대, 20대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심근염 얘기를 해주셔서 보통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심근염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케이스가 미국에서도 많이 좀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이 이 화이자 접종 대상자란 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고3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득이 큰 것이냐 아니면 위험이 큰 것이냐 이걸 따질 때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미국 CDC에서 이 부분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에서 17세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 접종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걸 했더니 입원 예방 효과라든지 확진에 대한 예방 효과, 사망 예방 효과가 다 예방접종을 하는 게 특히 12에서 17세도 예방접종하는 게 심근염의 발생 위험보다 높다라고 사실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12세에서 17세에 대한 예방접종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미국 CDC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에서 17세 발병자 거의 없었고 사망자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의 이제 위험하고 또한 백신 접종 이득에 대해서는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따졌을 예. 때는 접종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게 입장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가 예. 됐고 우리나라 저도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지만. 네, 예.